이번 시간은 총 단백질,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 혈중 비타민 B6 수치, 활성산소와 항산화 능력 검사, 나트륨, 칼륨 등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총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상 수치는 남녀 공통으로 6.5에서 8.0g이며 투석 환자는 6에서 8.5g입니다. 다음은 총 단백질 검사 개요입니다. 총 단백질 혈액 검사는 영양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검사합니다. 이것은 단백질 섭취와 관계가 깊습니다. 혈청 총 단백질 농도가 8.5g 이상이면 고단백질증으로 판정하며 6.05g 이하이면 저단백질혈중으로 판정합니다. 총 단백질 검사의 목적입니다. 혈액은 특히 적혈구나 백혈구를 제외한 부분에는 알부민이나 피를 굳게 하는 응고인자 등을 포함하여 100종류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몸속의 삼투압 유지나 면역 등에 관여합니다. 총 단백질 검사의 주목적은 알부민이 감소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며 또한 면역을 담당하는 면역글로불린의 증가와 감소, 그리고 몸속의 단백질 상실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 속에 총 단백질의 이상이 있는지 단백질의 구성비를 보는 단백분획 검사입니다. 혈액 속에 함유된 여러 가지 단백질을 총칭해서 혈청 총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혈청 단백질의 대부분은 간장에서 합성되고 오래되면 다시 간장에서 파괴됩니다. 또한 신장에서는 근소한 양이 배설이 이루어지면서 항상 일정량을 유지하는데 따라서 혈청 단백질 값을 조사함으로써 간장, 신장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총 단백질 검사 결과 시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입니다. 총 단백질이 증가 시에는 탈수증, 만성 감염증, 다발성 골수증, 설사, 구토, 정맥울혈, 당뇨, 장폐색 및 장천공, 급성 전염병, 단구성 백혈병, 결핵, 매독, 류마티스 관절염 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총 단백질 감소 시에는 영양 섭취 불량, 화상, 복수와 흉수의 저장, 수포성 피부질환, 신장의 이상, 흡수 불량 증후군 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혈중 호모시스테인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정상적인 혈장 총 호모시스테인 농도는 공복 상태에서 약 5에서 15마이크로몰입니다. 2. 공복 상태의 호모시스테인 농도 측정에 의해 검출되지 않는 호모시스테인 대사장애를 검사하는 데는 메티오닌 부하 검사가 이용됩니다. 즉, 메티오닌을 경구로 투여하고 투여 전과 투여 후 4시간과 8시간 사이에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측정하여 메티오닌 투여 후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평균의 ESD 이상일 때 고호모시스테인 혈증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은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적어도 9마이크로몰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15마이크로몰 이상이 되면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이미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며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20마이크로몰 이상은 심근경색, 뇌졸중, 당뇨병, 암, 치매 등에 걸릴 확률이 높은 위험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혈중 비타민 B6 수치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B6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형태는 기본적으로 피리독신, 피리독살, 피리독사민 등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타민 B6는 혈관을 통해 간으로 들어간 후 인산화 형태인 피리독살 5포스페이트로 전환되어 햄과
핵산 합성 및 아미노산 대사 등 체내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조효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면은 비타민 B6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단백질의 합성 및 대사에 반드시 필요한 조효소입니다. 2.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인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효소입니다. 3. 신경계와 면역계의 활동에 관여합니다. 4. 도파민과 세로토닌 등의 신경전달 물질 생성에 관여합니다. 5. 피부, 모발, 치아의 성장과 재생을 촉진합니다. 6. 지질대사에 관여합니다. 7. 입덧을 예방하기 때문에 임산부에게 필수적인 비타민입니다. 8. 포도당 생성에 관여합니다. 비타민 B6의 결핍과 증상입니다. 1. 비타민 B6 결핍은 주로 피부, 순환계, 신경 변화를 초래합니다. 2. 비타민 B6는 수많은 대사에 관여하는 만큼 결핍 시 광범위한 증상을 초래하며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염증, 생리전 증후군, 호모시스테인 농도 증가, 기동력 변화, 지루성 피부염, 구내염, 구수염, 설염, 빈혈, 지방간, 팔목 터널 증후군 등을 나타냅니다. 3. 특히 잦은 음주 시 비타민 B6 결핍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6 주요 결핍 증상 및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세로토닌 합성을 억제하여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비타민 B6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데카르복실라제이 필수 인자입니다. 이 효소는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전환시키는 첫 번째 단계를 촉매하는 효소로 비타민 B6 결핍은 뇌에서 세로토닌 합성 능력을 제한합니다. 2. 멜라토닌 합성을 억제하여 불면증을 유발합니다. 멜라토닌은 생화학적 수면 유발제이며 세로토닌을 거쳐 합성됩니다. 비타민 B6가 결핍되면 세로토닌 합성을 억제하여 신체의 멜라토닌 합성 능력이 감소되고 불면증을 유발합니다. 3. 비타민 B6가 결핍되면은 호모시스테인이 증가합니다. 고호모시스테인 혈증은 심혈관 질환의 가장 중요한 독립적 위험 인자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아미노산 중 메티오닌 대사의 중간 대사 물질로 축적 시 독성을 보입니다. 이 물질은 직접 혈관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증을 야기합니다.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 대사에 필요하고 호모시스테인의 혈관 축적을 방지하여 혈관 손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4. 비타민 B6가 결핍되면은 생리전 증후군을 유발합니다. 비타민 B6가 결핍되면 에스트로겐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키므로 에스트로겐을 과다 생성하여 생리량 증가, 유방 압통, 생리 불순, 감정적 변화 등의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활성산소와 항산화 능력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활성산소 검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활성산소의 검사 시 정상 범위는 4.0에서 4.9 마이크로몰입니다. 활성산소 수치는 낮을수록 좋으며 5.0 마이크로몰 이상 다량의 활성산소 발생 시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전문의와 상담을 통하여 생활습관 점검 및 항산화제 처방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항산화 능력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활성산소의 공격을 방어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이것을 항산화 능력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질병 유무나 생활 습관에 따라 항산화 능력 또한 다르며 항산화 능력 저하 시 활성산소로부터 피해는 커지게 됩니다.
항산화 능력 검사 시 정상 범위는 1.4에서 1.5mm몰입니다. 항산화 능력은 높을수록 좋으며 저하 시에는 항산화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식습관 개선 및 항산화제 처방을 유효합니다. 다섯 번째로 수분 결핍 및 신증 후군과 관련된 나트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트륨 정상 수치는 남녀 공통으로 135에서 145mg 이퀴버런트입니다. 다음은 나트륨 혈액 검사 목적입니다. 혈청 나트륨은 세포외에게 가장 많은 양이온으로 혈중 삼투압 유지에 중요합니다. 투석 환자의 경우 대부분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되며 주로 과잉이나 부족에 의해 나트륨 농도의 이상이 초래합니다. 나트륨 검사 결과에 따른 유의사항입니다. 투석 환자의 경우 전해질 대사를 조절하는 신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과잉 수분 섭취, 고장액의 소실 등에 의하여 저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 있으며 수분 결핍이나 저장액 소실에 의해 고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장액은 어떤 용액과 비교하여 삼투압이 높은 용액을 말하고 낮은 용액을 저장액, 같은 용액을 등장액이라고 합니다. 검사치의 이상 시 갈증으로 인해 수분 섭취가 많아져 체중의 증가, 혈압의 상승,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대사장애와 관련된 칼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칼륨의 정상 수치는 남녀 공통으로 3.5에서 5.5mg 이퀴버런트입니다. 다음은 칼륨의 혈액 검사 목적입니다. 1. 칼륨은 중요한 세포 내 양이온으로 체내의 두 번째로 많은 양이온이나 세포 내 칼륨 양은 총 체내 칼륨 양이 2%입니다. 2. 칼륨은 세포 내 기능 유지와 신경 근육의 조절, 골격, 심장, 평활군의 활동 및 세포 내 효소의 반응을 위해 필요합니다. 3. 칼륨은 산염기 균형에 영향을 받으며 산혈 증시 수소 이온과 교환되어 세포 외로 이동합니다. 초과된 칼륨은 소변으로 배설되나 투석 환자는 신장을 통한 배설이 현저히 감소하므로 칼륨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칼륨 혈액 검사 결과 이해하기. 저칼륨 혈증은 혈청 칼륨 수치가 3.5mg 이퀴버런트 이하를 말하고 구토, 설사, 이뇨제 사용, 과도한 발한, 식이 결핍, 화상 및 과도한 위장관 손실 등을 야기합니다. 또한 칼륨이 낮으면 허약함, 피로, 그리고 비정상적인 심장 리듬이 나타납니다. 고칼륨 혈증은 5.5mg 이퀴버런트보다 높은 경우 복부 경련, 짧은 호흡, 설사, 근육 쇠약, 저혈압, 심전도의 변화, 부정맥,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심정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고칼륨의 증상으로는 혀가 꼬이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다리가 풀리거나 가슴이 답답함 등을 느낍니다. 혈액 중 칼륨 농도가 7mg 이퀴버런트 이하에서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고 7mg 이퀴버런트 이상에서는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칼륨을 줄이는 식이 방법은 물에 담갔다가 쓰거나 데쳐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칼륨을 줄이는 약 처방은 카리메트를 복용하여 칼륨을 배출해 줍니다. 이상으로 혈액 검사 해석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